세월호가 1073일 만에 모습을 드러내면서 인양 작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기를 온 국민이 염원하고 있습니다. 김혜선 전 해군 해난구조대 전후의 부회장 이경태 기자와 함께 세월호 인양 상황과 앞으로 남은 문제들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세월호가 첫 모습을 드러낸 게 새벽 3시 45분쯤이니까요. 지금 거의 이제 12시간 가까이 지난 상황인데 이 기자, 현재 상황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예, 뭐 좀 쉽게 얘기해서 만약 지금 몇 분 응선을 넘었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전 한 6분 응선 정도 6분 넘었다. 응선이요? 그런데 이게 딱 숫자로 할 수 없는 게 그래도 가장 어려운 작업을 해냈기 때문에 가장 어려운 작업은 사실 처음에 1m 들어올리는 그 작업인데요. 사실 어저께 하루 종일 1m 들어올렸다 그래가지고 국민들이 속으로 이제 실망한 것도 많이 있었습니다. 44m라 그랬는데 1m를 들어올리는데 시간 저렇게 걸리면은 이번에도 또 안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들이 많았는데 사실은 그만큼 초기 작업이 중요했고 그때 평형만 잘 맞추면 이제 그대로 올라올 수 있는 올리는 예.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일단 그 작업이 넘어갔고 이제 두 번째 난관이 사실은 원래 오늘 오전 11시로 예정이 됐었던 그 14m 정도까지 올려서 배에다가 싣는 그 작업이었는데 이것이 지금 지연이 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아까 또 이게 안 좋은 소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됐었는데 현재 지연은 되고 있지만 그래도 내일까지는 하는 그 작업에 있어서 크게 지장은 없게 그래서 오늘 늦어도 저녁까지는 한번 14m 정도까지 세월호를 띄우는 것을 뭐 완성을 하겠다. FO가 예. 조심스럽지만 또 나름 자신감 있는 이런 브리핑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세월호 인양 작업은 이제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고 몇몇의 변수가 있지만 예상 범위 내에 있다. 이제 이렇게 분석이 이제 됩니다. 이경태 기자 분석으로는 현장에서 6분 응선 정도, 약 60% 정도는 이제 진도가 진행된 것 아니냐 조심스럽게 관측을 해주셨는데 네. 김 부회장님, 사실 지금 이제 원래는 11시쯤이면 이게 이제 선체가 위로 완전히 떠오르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다 했는데 가장 걸림돌이 어떤 것이 지금 큰 걸림돌인 건가요? 지금까지 그 작업은 아까 방금 전에 김경태 기자님 말씀하셨지만 가장 어려운 작업은 뻘에서 이 그 선체 자체를 띄우는 작업이 가장 힘든 부분이었고요. 예. 기자님이 6분 능선까지 말씀하셨는데 저는 거기다 2% 더해서 한 8분 능선까지 8분 넘었지 능선까지요. 않느냐. 예. 그럼 그 과정이 가장 힘든 부분이고 무게 중심이 가장 잡기 어려웠던 부분이고 그래서 그걸 들었을 경우에 저는 절반의 성공을 했다라고 저희는 판단하는 거고요. 예. 이제 하나 더 넘는다 그러면은 저거를 습식 도크, 습식 도크. 그러니까 반잠수식 그 도크에 거기 지금 가 있죠. 근데 거기 위에 올리는 어려운 작업이 또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예. 그건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은 지금 화면에서 네. 보이는 맨 오른쪽에 있는 것이 지금 말씀하신 아까 그렇죠. 습식 도크를 습식 말씀하신 도크, 거죠. 그 도크 저 도크 위에 이제 올리는 작업인데 저게 그 우리가 그 어린이들을 보면 인형 놀이할 때 그 기계로 이렇게 동전 뽑죠. 아, 인형 뽑기. 인형 뽑기. 네. 균형을 잘 잡아야 이게 잡히는 거고 잘못 잡으면 안 잡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 도크 위에 이제 물속에서 올리는 작업, 수중에서 올리는 작업에 거기에 고정시키는 작업. 이게 뭐 원활히 되면 예. 거의 뭐 90% 이상은 된 것이다. 성공했다. 이제 이송 작업만 남아 있기 때문에 그 작업까지만 하면 성공했다고 보는 건데. 오전에 지금 들려온 소식을 보면 네. 제킹 그 인양줄하고 선체하고 이제 간섭 현상이 일어나서 인양 작업을 임시 중단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건 어떤 이야기인 건가요?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양쪽에 도크가 예. 양쪽에서 세월호는 가운데 있고 양쪽에서 도크를 이거를 줄로 당겨서 와야 여러 개의 와야가 유압으로 당기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거를 지금 제킹 바지선이라고 양쪽이 하는데 이게 올라오면 예. 양쪽에 네 군데 앵커링을 해놨더라도 이게 밀리는 거예요. 힘이 고정을 해놨는데도 그 당기는 힘 때문에 세월호 무게 때문에 이게 중앙으로 부딪히는 게 발생하는데 그게 이제 서로 간섭 현상이라는 게 예. 세월호와 양쪽 도크 당기는 제킹 바지선이 부딪히는 현상 예. 그거를 간섭 현상이라고 그러는 거죠. 예. 가까워지기 때문에 배의 무게가 올라오면 올릴수록 더 가까워지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네. 사실 이제 현장에 나가 있는 가족들, 특히 유가족들 또 시신 미수습 가족들의 심정이 상당히 참 뭐랄까요, 간절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 기자 현장 상황은 어떤지요? 이제 미습자 가족들은 이제 어제부터 대부분 인양 현장에 그냥 머물고 있죠. 거기서 머무는데 어제 이제 미습자 가족들이 진도 팽목항 등대에서
일종의 어떤 호소문을 발표하고 이제 사고획으로 떠나가지고 현재는 출항 이후 계속 배에서 내리지 않고 인양 과정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또 유가족 40여 명도 어제 팽목항에 도착한 뒤 또 다른 배를 타고 사고해역을 둘러보기도 했습니다. 예. 전문가들은 현재 시간이 지연될 수는 있지만 대체로 순조롭게 인양 작업이 진행될 것이라는 견해를 조심스럽게 내비치고 있는데 폭이 약 이제 24m 정도인 세월호가 이제 양쪽에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60m 정도인 바지선 두 개의 틈새 사이로 들어가야 되면 이걸 다 합치면은 60, 24 하면 한 150m에 달하는 그 긴 세척의 선박이 마치 이제 한 몸처럼 움직이는 그렇게 그 과정이 되겠네요. 남아 예.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네. 과정에서 쿵쿵쿵 부딪히기도 하고 네. 이것이 이제 조류에 따라 흔들리는 그 반잠수식 선박에 이 긴 선단 세 개가 한 몸처럼 붙여야 되는 이 난이도가 높은 작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들을 이미 그 유가족들은 거의 전문가 이상으로 네. 다 꿰뚫고 있으면서 그렇겠죠. 그걸 또 알기 때문에 더 초조할 겁니다 아마. 그렇고 근데 시간이 또 신중하지만 촉박한 상황 아닙니까? 24일이라는 그 소조기 내에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과의 싸움도 있고 그래서 아무래도 이 자연에 대해서 하늘에 대해서 좀 도와달라라는 간절한 마음 같은 것들이 사실 이제 3년여를 기다려왔는데 있다. 한 시간이 정말 3년과 같은 그런 그렇습니다. 시간이지 않을까 좀 조심스럽게 저 얘기를 해보는데요. 부회장님, 사실 이제 1단계에 비해서 2단계, 우리 좀 이경태 기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2단계가 좀 더 어려워질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 어떤 이유에서인가요? 그거는 이제 그 1단계에서는 띄우는 과정이었지만 네. 이거는 이제 그 물이란 특수한 상황에서 배 위에 배를 얹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드렸지만 김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배 세척이 예. 한 몸처럼 움직여서 그 도크 위에다 올리는 과정, 물 속에서. 그러니까 물이라는 특수한 상황에 조류가 있죠. 거세진다든가 예, 바람이 또 분다든가. 분다든가 이런 현상이 발생하면 놀링 이제 보통 놀링 옆으로 움직이는 놀링이라고 그러고 예, 예, 앞으로 출렁이는 움직이는 거요. 거를 피칭이라고 하는데 예. 그 놀링 피칭에 의해서 이게 작업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그 위에 얹는 게. 그러면 그래서 다시 지금 올라와 있는 것이 또 가라앉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그 부분은 지금 아까 고정 작업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예, 예. 13m에서 고정 작업하고 또 다시 지금 6m에서 고정 작업하는 거는 그런 이머전시가 발생하기 그러니까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고정 작업을 하고 묶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럴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고요. 그렇게 이게 그 여러 와야가 앞에부터 뒤에까지 같은 힘의 균형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예. 이게 그런 상황 굳이 발생하기 어렵지 않나.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유압 장치가 터진다거나 해도 예. 다음 유압 장치가 있고 그걸 보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됐기 때문에 그건 크게 문제가 되지 근데 이제 않는다고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눈으로 이제 세월을 확인을 했는데 또 이거를 거치를 해서 목포 신안까지 가는데 뭐 10며칠이 걸린다 이렇게 걸린다 왜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봅니다. 건가요? 그거는 이제 뭐 이게 이 바지선이라는 게 동력을 요구하는 장치가 아니고 동력이 없다. 예, 동력이 없기 때문에 끌려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구나 배 그 바지 위에 또 다른 그 세월호라는 워낙 큰 배를 올리고 가는 거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끌고 가야 되는 상황이 돼서 예. 그런 말씀을 국민들이 염려해서 하시는 말씀 같은데 크게 저는 올라가면 예. 안전상의 문제는 태풍 불지 않는 한은 크게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일단은 네. 올리는 것 작업까지가 예. 사실은 가장 힘든 작업이죠. 가장 큰 힘든 작업이다. 네. 사실 이제 여러 가지 국민들의 관심 중에서 이제 가장 큰 관심이 이게 아무래도 시신의 수습 과연은 있을 것인지 또 있다 그러면 어떤 형태일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가장 관심이 커요. 현장에서나 전문가들은 어떻게 좀 예상을 하고 있는지요? 예, 미수습자죠. 참 곤혹스러운 질문이죠. 일단은 온 국민의 바람이라는 말로 대체를 하고 싶고요. 사실 이번 세월호 인양의 궁극적인 목적이 우리가 그 녹슨 세월호를 눈으로 보고 싶다 이것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은 미수습자의 수색이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것이 본질이고 목적이고 또 그 확률이 얼마가 되든 그것을 이제라도 국가가 해낸다라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굉장한 의미가 있는데 과연 이 작업 앞에서 이제 한 번만이라도 우리가 돈을 그리고 비용을, 효율성을 이런 걸 따지지 말고 국가가 해야 될 일이라면 한번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리고 국민이 국가가 우리를 잠시라도 지켜주지 못했었다라는 것에 대한 박탈감을
가졌었던 것을 이런 것을 뒤늦게라도 해소하는? 해소하면서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을 찾는 것에 아주 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결국 세월호 인양의 궁극적인 목적은 미수습자 수색까지 진행을 해야 이 목적을 달성한다 이렇게 될 수가 있고요. 그 확률이 얼마가 되든 간에 국가가 그를 위해서 그 막대한 네. 그 비용과 상당한 노력을 해서라도 이 작업을 하고 있다. 이런 상징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 그동안 대한민국 국민들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재난을 완전히 예비하는 나라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아도 그래도 재난에 꽤 효율적으로 대처 정도는 할 수 있는 나라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사실 그런 것들에 대한 자존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완전히 무너졌던 그런 참사 아니었습니까? 네. 그런 것들을 되돌리는 그 큰 상처를 남긴 사건이자 빅을 되돌리는 거에 있어서 3년간 유실될 확률은 다소 높아졌고 또 최초 상태의 어떤 변화는 불가피하겠지만 이제라도 세월호를 인양해서 사고의 다양한 원인을 분석함과 함께 미수습자 네. 수색에 나서는 작업 이런 것들에 있어서 정부 당국이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모습 그런 것들을 아마 기대하는 것 사실 같습니다. 이제 부회장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제 잠수를 하시면서 이제 수습도 해보시고 여러 가지 이제 재난 상황을 좀 접해봤을 텐데 이게 지금 3년 넘게 바닷속에 지금 가라앉아 있었던 상황이란 말이죠. 사실 온 국민들의 관심이 과연 그 실종자들의 어떤 유골이라든가 어떤 것들이 좀 남아 있을까의 부분이에요.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조심스럽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작업을 쭉 해오면서 본 경험에 의하면 3년 기간이 거쳤지만 고스란히 남아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왜냐하면 그거는 이제 이론상 물 속에는 날씨가 온도가 찼기 때문에 우리가 육상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오래 보관이 되는 거고요. 네. 단지 이제 염려되는 부분은 실종자가 있을 거냐, 음. 그러니까 다 찾을 수 있을 거냐. 9명 전체가. 예, 이게 다 큰 관건인데 제가 이 사건 터졌을 때 어떤 책에 기고한 게 있는데 9분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어떤 제가 꿈을 꾸는데 과정에서 그런 걸 느꼈어요. 그래서 예. 근데 그 예상이 딱 맞았고요. 지금 상태를 말씀드리면은 왜 저는 8분까지는 남아 있을 거라고 생각하냐. 이게 극단의 상황이 발생하면 그 세월호 선장님이 말씀하셨죠. 배 안에 다 있어라라고. 예. 지금 상태는 그게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단계에서, 예, 지금 단계에서 수습을 하는 수습 상황이라고 단계는 보면 그때야 뭐 그 잘못된 그렇겠죠. 판단이고 예. 되지만 지금 이제 이걸 올리는 과정에서 제가 생각하건데 예. 그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극단의 상황이 발생하면 예. 안에 머물러 있을 확률이 많다. 만약에 뛰쳐나오다가 한두 군은 유실될 상황이 많은데 그건 바다에 유실되면 예. 정말 땅에서 바늘 찾기다. 호수의 바늘 찾기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또- 그래서 한두 군은 없을 확률이 감도 있는데 있지만. 예, 저는 개인적으로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제발 다 있길 어젯밤에도 기도했고 그러길 바라고 국민의 모든 뜻이겠죠. 사실 이제 세월호가 인양이 돼서 목포 신양으로 옮겨지더라도요. 네. 사실 여러 가지 이제 작업들이 있을 텐데 그렇죠. 과연 선체 자체가 이제 수습을 하고 조사를 하기 들어가야 될 텐데 3년 동안 지금 바닷속에 가라앉아 있단 말이죠. 또 더군다나 짠물 속에 네. 선체의 구조물 상태는 어떨까요? 구조물 상태는 그게 아까 보셨지만 예. 그렇게 크게 손상이 간 건 없습니다. 많이. 지금 그 까맣게 보이는 부분은 그 뻘에 잔유물이 남아 있어서 예. 까맣게 보이는 거고 크게 손상이 간 건 없는 것 같아요. 아직은 육안으로 판단하지만 그래서 3년 동안 저게 있었다고 해서 예. 그렇게 많이 상하거나 배에 큰 뼈대가 상하거나 이런 건 없을 거라고 보고요. 예. 예상하건대 증축 과정에 그거 어떤 이 철구조물로 설치를 안 하고 네. 다른 어떤 뭐 세월호의 합판이나, 증축 과정에서 합판이나 이런 걸 했을 경우에 그거는 손상 부분이 손상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너지거나 또는 유실되거나 예. 또는 이제 올리는 과정에 떨어져 나가거나 이럴 소지가 분명히 있다고 보는데 예. 그것까지 올리는 과정에서 참고해서 아마 할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걸 지금 저희가 국가적으로 이걸 올리는 이유가 뭐예요? 사고 원인을 분석하고 예. 이게 주 목적이고 또 실종자 전원을 찾는 데가 목적이기 때문에 그걸 유실되게는 하지 않을 거라고 저도 충분히 생각을 하지만 예. 그 부분이 음. 이제 육상에 나와서
서치를 할 때, 찾을 때, 구조를 할 때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면 우리 보통은 뭐 건축물이 간단하게 조립할 때 예. 무너지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게 얼마든지 있으니까 안전 거치대를 좀 해놓고. 해놓고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저걸 절단해서 한다. 예. 저는 이거는 반대예요. 그런 논란이 좀 예, 있죠. 예, 예. 계속 그런 논란이 있는데 절단해서 하게 되면 음. 나중에 어떤 이해관계나 또는 검사 과정, 수사 과정에서 반드시 문제가 생길 소리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들어가서 또 다른 이제 안전 사고가 날까봐 이제 그런 염려 아니겠습니까? 아, 사실? 그거는 뭐 이제 육지에 올리면 예. 물 속에 있을 때는 모르겠지만 안 보이니까 그런 현상이 생기겠지만 육상에서는 전문가들이 보고 예. 설치해가면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 사실 시간이 이제 이 있으면. 기자 지금 이제 세월호 인양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올릴 수 있는 일인데 금방 어떻게 보면 국민들 입장에서 비전문가 입장에서 볼 때는 좀 신속하게 올릴 수도 있었던 일인데 이게 1073일이나 걸릴 정도의 일이었냐 하는 그런 시각들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그런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일단 그것 생각을 하기 전 일단 인양이 되는 것이 우선이지만 그래도 굳이 왜 좀 더 빨리 될 수 있지 않았느냐라는 지적에 있어서 좀 따져보니까 일단 해수부가 지난 2015년 7월에 세월호 인양 업체로 그 SSC 상하이 셀비지. 셀비지 컨소시엄을 선정을 하면서 1년간의 준비 작업을 거쳐서 지난해 7월에 일단 하겠다고 원래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두 달 뒤인 9월로 한번 연기를 했고 다시 10월 또 11월 이렇게 계속 거듭 연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연기된 숫자가 한 6번 정도 되더라고요. 결국 해수부는 해를 넘겨서 이제 오는 4월까지 선체를 인양하겠다는 입장을 내놓고 지금 그게 되고 있는 건데 해수부는 일단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인양 준비 작업이 늦어지는 이유로 선체의 그 잔존유 기름 제거 작업이 늦어지고 있는 점을 당시에 이제 이야기를 했었고 당초 오일탱크에 잔존유를 제거하도록 계획이 돼 있었는데 화물칸으로 이제 잔존유가 좀 유출되고 하면서 잠수사가 이걸 일일이 수작업을 하다 보니까 늦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상하이 셀비지 측은 약간 어떻게 보면 해수부 핑계를 좀 댔어요. 해수부가 제공을 받은 그 자료에 따라서 보니까 예상과 달리 퇴적층이 굉장히 단단해가지고 부착하는 데만 우리는 5달이 걸렸다 이런 것들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상하이 셀비지 이쪽에서 이제 이 뒤에도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지만 중간에 또 인양 방식을 한번 바꿨습니다. 그래서 또 1년이 그냥 갔고 또 이러다가 또 이제 겨울이 돼서 또 못했고 이렇게 되면서 좀 늦어진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향후에 조금 또 논란거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사실 이제 국민들 세월호를 인양하면서 중국 업체인 셀비지, 상하이 셀비지 컨소시엄 이게 과연 검증된 업체냐, 믿을 수 있는 업체냐라는 또 논란도 있거든요. 어떻게 검증된 업체입니까? 어떻게 봐야 되는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검증된 업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 예. 이걸 그 심사 과정에 그 양쯔강에 사고가 한 번 있었죠. 비슷한 사고가 있었는데 수심은 다르지만 중국에서요. 예, 중국에서 이제 그런 비슷한 여건에 보이지 않고 물론 강이었지만 흙탕물이고 또 조류가 약간 있었고 흐름이 있었고 물 흐름이 좀 있었고 하는 데서 비슷한 스타일의 그 작업을 성공적으로 마친 그런 업체이기도 하고 예. 또 저희가 보는 견해는 이제 저 한국에 있던 그런 잠수 인력이 거의 뭐 1,000명 정도 지금까지 배출된 인원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네. 1,400명이라는 인원을 가지고 있는 에서는 저희 국가의 잠수 인원하고 거의 맞먹는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의 크기의 어떤 잠수 기술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라면 예. 충분하게 저는 가능하다고 봤고요. 맞고. 또 그 물론 이분들이 다 뭐 금전적이나 뭐 이런 거 정보하고 뭐 무슨 많은 어떤 옥신각신 트러블이 있었겠지만 이렇게 올린 것만 해도 저는 정말 다양스럽다. 정말 고생들 많이 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속의 상황이라는 게 우리가 육지에서 건물 허물고 건물 그 짓고 하는 그런 현상이 아니고 말씀드렸지만 물의 조류 흐름의 어떤 그런 불합리한 부분, 예. 어려운 부분, 또 날씨의 힘든 부분, 또 보이지 않는 부분 이런 걸 다 감안했을 때 저는 이 정도의 시간이라면 충분히 지금까지 좀 많은 준비를 해서 완벽하게 올린 거라고 저는 사실 생각하는 이제 세월호 인양 얘기할 때 또 추가 인명 사고가 나는 것 아니냐라는 네. 우려가 있었는데 네. 현재까지 이제 또 그런 부분들이 전혀 없었죠. 전혀 없었던 부분 또 하나 네. 평가할 부분인 것 같고요. 네. 사실 이제 세월호 하면 사실 세월호 사고를 놓고 여러 가지 억측들 또 원인이 무엇이냐 참 한 3년을 더 되돌아 좀 이렇게 역산해 보면 여러 논란들이 있었는데 이 기자 사실 이번에 세월호 인양이 되면 그런 부분들도 좀 면밀하게 좀 과학적으로 좀 이렇게 짚어봐야 될 부분인데
그동안 제기됐던 의혹들 좀 해소될 수 있는 계기가 되겠지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일단 정부의 발표 자체가 공식 발표 자체가 세월호는 복합적인 원인으로 침몰했다 이렇게 당시에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과적을 했고 또 과적을 해필 잘 묵지 않았고 또 그리고 이제 배를 갑자기 기울이면서 이런 것들이 뭐 쏠렸고 해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으로 해서 침몰이 됐다 이렇게 돼 있는데 네. 그게 사실은 과학적으로 어떤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발표한 내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객관성이 담보된 것 같이 보이지만 또 시뮬레이션 아닙니까? 시뮬레이션은 시뮬레이션이기 때문에 실제로 한번 배를 인양을 해서 보면 그 안에 정말 어떤 게 실려 있었고 어떻게 돼 있었는지를 알 수 있으니까 당시의 시뮬레이션 결과와 함께 실제적인 이런 내용들을 합친다면 과학성과 객관성과 또 이제 실증적인 것까지 합쳐지기 때문에 실체적 진실이라는 것에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러면 정말 그 억측이었는지 그게 정말 타당한 합리적 의심이었는지들이 다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사실은 큰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국론 분열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렇죠.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미군 잠수함하고 부딪혔다. 뭐 이런 참 구구한 어책들이 많았는데 예. 그런 부분들도 이제 해소가 될 수 있는. 네. 어떻게 보십니까? 김 회장님 입장에서 실제로 군한 업체를 군한 경험도 있으시고 한데 좀 어떤 부분들을 좀 규명, 진실 규명이 좀 이루어진다고 보시는지요? 네, 지금 저게 저 정도의 화물을 실었을 때 저게 넘어질 수 있는 배인가? 이게 화물 적재 톤수가 기본적으로 있고 그랬을 때 저게 그 정도 오버돼서 이게 맥시멈이라는 게 있고 이머전시 상황까지 다 이게 배는 그게 돼 있는데 네. 그렇게 이게 좀 무리하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5톤짜리 트럭에 물건을 5톤만 싣고 다니는 탄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뭐 5톤 기본적으로 넘는 게 10톤까지 싣고 다니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다 사고 나냐 이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떤 근본적인 원인이 이게 뭐 어떤 발라스트의 문제가 있는가, 그러니까 균형의 문제냐, 균형의 과적의 문제냐, 네, 과적의 문제냐, 또 아니면 그 뭐 균형을 잡는데 항해술의 문제냐, 기술의 그런 항해 문제냐. 기술의 문제냐, 또 아까 김 기자님 말씀하셨지만 그 원인이라는 건 전반적인 걸 올려놓고 나서 예. 세밀하게 분석을 해서 결정을 내려야지 이건 어떤 뭐 데이터 가지고는 이 특수한 네. 세월호 그 사고에 대해서 원인 짓기가 힘들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이자가 마지막 좀 정리를 좀 해줘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여러 가지 앞으로 이제 아까 얘기한 6부, 뭐 8부 능선을 넘었다 얘기했는데 남은 과제 또 앞으로 좀 변수들 어떤 부분들을 좀 우리가 지켜봐야 될까요? 예, 세월호 참사에서 우리가 많이 들은 말이 이제 컨트롤 타워의 부재, 또 이제 구조 당국의 무능한 대응 이런 것들을 규정했습니다. 그래서 참사 현장에서 해경은 세월호에 진입해서 승객을 구조하는 것보다는 이제 선장과 선원을 구조하는 데 그쳤고 이런 것들이 이제 오히려 나중에는 심각한 국론 분열을 맞는 어떤 이런 것들이 됐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는 효율과 경제적 논리를 우선해서 의사결정을 한 끝에 재난에 대한 예산 이런 게 얼마나 드냐 이런 것만 따지기보다는 안전한 사회, 안전한 국가를 위해서 세월호 전과 후가 확실히 달라지는 그런 계기가 마련해야 되겠다 생각이 우리 듭니다. 회장님 보시기엔 어떤 부분 남은 과제라고 할까요? 뭐 남은 과제라기보다는 지금 현실적인 걸 말씀드릴게요. 그 세월호 가족의 실종자 가족의 아픔은 저도 충분히 전 국민도 알고 있지만 저도 개인적으로 알고 있고, 근데 지금 저 상태에서 그 승선을 해서 뭐 가서 보겠다. 네. 이거는 좀 자제했으면 하는 말씀. 왜냐하면 지금 다 올랐고 그걸 안전하게 올려놓은 상태에서 해도 얼마든지 가능한데 오히려 작업만 지연시키거나 작업이 누를 끼치거나 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냥 안타깝지만 좀 기다리면서 마지막까지 지금까지 3년을 기다려 왔는데 그거를 작업이 마무리될 때까지 지켜봐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사실 이제 온 국민의 염원이라고 할 것 같습니다. 세월호 인양 또 마지막 원인 규명까지 온 국민들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말씀 여기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김혜선 전 해군 해난구조대 전후회 부회장 이경태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